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강의부터 배우게 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말 그대로 Fundamentals of Semiconductor Fabrication이고요.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 소자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웨이퍼의 직경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는 그 한 번 공정을 할 때 어차피 웨이퍼 단위로 공정을 하니까 그 웨이퍼 하나를 진행했을 때 나오는 IC 칩이 좀 더 많게 만들기 위해서 큰 웨이퍼로 공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12인치 웨이퍼를 주 생산 웨이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나와 있죠. 또 한 가지는 Manufacturable Fabrication Process are being developed for deep submicron dimension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점점 그 나노 단위 소자를 만드는 걸로 발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같은 칩 면적 내에서 소자 사이즈가 줄어들면 또 소자 개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점점 소자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제가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줌으로 초청 세미나를 했을 때 삼성전자 이호준 박사님이 8대 공정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 8대 공정에는 칩 테스트라든지 웨이퍼 생성하는 공정까지 다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걸 빼고 옥시데이션, 이온 임플란테이션, 리소그래피, 필름 데포지션, 에칭, 메탈리제이션, 디퓨전 이 7가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7가지 공정을 프론트엔드 공정이라고 하고요. D램 셀이나 또는 플래시 셀 같은 핵심 코어 소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백엔드 프로세스고요. 백엔드 프로세스는 이제 소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소자를 여러 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컨택트를 연결하는 공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D램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학습을 할 때 그 샘 사진을 제가 추가했는데 그 샘 사진을 잘 보시면 메탈 레이어들이 굉장히 여러 층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자가 점점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메탈 레이어, 컨택하는 레이어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걸 만드는 공정이 백엔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여기에다가 패키징까지 하는 거를 포함하는 게 백엔드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소자 만드는 사이즈 공정이 점점 나노 단위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가장 주목받는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리소그래피와 식각 공정, 즉 에칭 공정입니다. 자, 이 두 개가 가장 주목받고 중요한 이유는 소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리소그래피부터 시작을 해서 학습을 하고 에칭, 그 다음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아까 나와 있는 7가지 공정 중에서 몇 가지들만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옥시데이션이죠. 옥시데이션은 쉽게 말해서 SiO2, 즉 절연 물질을 실리콘 위에 만드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SiO2를 단순히 만드는 공정이라고 하면은 CVD 공정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옥시데이션 공정은 다른 말로는 열 처리를 통해서 SiO2를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리콘 기판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O2나 또는 수증기를 넣어준 후에 에너지, 즉 열 에너지를 굉장히 높게 가해줘서 SiO2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때 SiO2가 생길 때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실리콘이 같이 소모가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2를 가스나 또는 수증기로 공급을 해주죠.
그 상태에서 SiO2를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이 같이 소모가 되면서 SiO2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게 옥시데이션 공정입니다. 자, SiO2를 만드는 공정 중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CVD, 뭐 PCVD라든지 LPCVD 같은 공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기존의 실리콘, 여기 이제 기판에 있는 실리콘이 컨슘 되거나 이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스를 넣어줘서 SiO2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옥시데이션 공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절연 물질로서 특성이 좀 나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화학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거죠. 뭐 신란가스라고 해서 Si가 들어가 있는 가스와 옥시전이 들어있는 가스를 동시에 넣어줘서 필름을 그 위에 증착을 시키는 게 LPCVD와 PCVD고, 옥시데이션은 단순히 열을 가해주면서 옥시전이 들어있는 가스 또는 수증기를 넣어줘서 SiO2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소그래피와 에칭인데요. 리소그래피는 말 그대로 패터닝을 웨이퍼 표면에 그대로 전사시키는 공정. 뭐 뒤에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에칭은 식각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패터닝을 통해서 여기 어떤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형성을 하겠죠. 이렇게 형성을 하고 여기에 뭐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PR을 이렇게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식각을 통해서 SiO2를 깎아내서 없애주고 이 포토레지스터를 지워서 이 그림 B와 같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뭐 포토레지스터라든지 뭐 그 다음 리소그래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계속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온 임플란테이션입니다.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여기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불순물을 웨이퍼 표면에 주입하는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순물을 왜 주입하냐? 우리가 세마이컨덕터에서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도핑되지 않은 상태를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저항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도펀트들을 주입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 했었고요. 이때 도펀트들을 주입하는 방법이 이온 임플란테이션 방법입니다. 뭐 예전에는 그 도펀트가 올라가 있는 방막을 이렇게 증착을 시키고 열 처리를 통해서 이게 쭉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핑된 층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무조건 표면이 농도가 높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열 처리를 통해서 원하는 깊이까지 이걸 쭉 내리다 보면, 자, 여기 표면에서부터 여기가 표면 경계라고 하죠. 실리콘과 SiO2 경계. 그리고 여기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뎁스 방향 이렇게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열처리를 통해서 구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농도가 이 정도 농도다. 그리고 이 정도 뎁스, 이 정도 농도라고 하면 열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쪽 부분에 농도는 작고 이쪽 부분에 농도는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소자 사이즈를 줄일 때 이런 방법으로 도핑을 하면 소자 사이즈를 줄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뎁스 방향으로 너무 깊게 소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도펀트를 원하는 깊이에 주입하는 공정이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닐링 앤 디퓨전은 자, 여기 도펀트를 주입을 했죠. 도펀트를 주입하고 나서 이것들이 실리콘과 잘 결합을 해서 연결되지 않는 공유결합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펀트를 넣어주면 하나가 연결이 안 되거나 뭐 하나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죠. 하나가 그러니까 남거나 하나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실리콘과 결합을 해야지 디페이크로서 작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 후에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해줘서 이 실리콘과 도펀트들이 잘 결합하도록 해주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닐링 공정이고요. 디퓨전 공정은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도핑을 해주고 나서 열 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막 퍼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도핑된 영역을 넓게 만들어주는 공정을 디퓨전 공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 자, CMOS 공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웨이퍼는 다 P타입 웨이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P타입 웨이퍼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N타입 웨이퍼의 도펀트들, 즉 뭐 포스포러스 같은 게 도핑이 돼 있으면 그냥 공기 중에 놔뒀을 때 이것들이 굉장히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P타입 실리콘을 웨이퍼 기판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면 N채널 모스펫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스 드레인을 N타입으로 도핑을 해주면 되죠. 그럼 P타입 기판이 있기 때문에 N채널 모스펫이 되는데, 자, P채널 모스펫은 어떻게 만드냐? P채널 모스펫 만들려면 소스와 드레인은 P타입으로 도핑이 돼야 되죠. 굉장히 높은 농도로. 그리고 기판은 N타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퓨전 공정을 통해서 어떤 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N타입이 도핑된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데, 뭐 깊은 영역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소스 드레인을 P타입으로 도핑을 해줘서 P채널 모스펫을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단순히 소스 드레인을 N타입으로 도핑해줘서 N채널 모스펫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게 CMOS니까 이렇게 CMOS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간략한 공정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소그래피의 어원은 여기 적혀 있듯이 리소 플러스 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리소는 돌이고요. 그래피는 그림이라고 해서 돌에다 어떤 그림을 깎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뭐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뭐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그냥 알면 되고, 좀 더 전공자 입장에서 리소그래피를 얘기를 하자면, 리소그래피는 웨이퍼 위에 강광제를 도포한 후 UV 자외선이죠. UV 노광에 의해 마스크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웨이퍼에다가 전사시키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그림이 그걸 좀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웨이퍼는 다들 아시죠? 웨이퍼는 이렇게 동그란 실리콘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포토레지스트, 한국말로 하면 강광제고, 특정 빛에 반응을 잘하는 뭐 폴리머 물질이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놔둔 후에 마스크라는 게 있죠. 마스크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웨이퍼에다가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투명한 부분이 있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위에다 대고 UV 자외선을 쏴주면 이 자외선을 맞은 부분이 포토레지스트가 약해지거나 맞은 부분이 포토레지스트가 강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액이라는 어떤 용액이 넣어주면 이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요 실리콘 웨이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공정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 공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거의 매번 들어가기 때문인 것도 있고 소자 사이즈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마스크 얼라이너 또는 컨택 얼라이너라고 하는 리소그래피 장비인데 주로 이제 학교나 연구소 레벨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웨이퍼를 홀더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빛이 나오도록 하는 광원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요 사이에 마스크를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요 마스크를 끼우고 웨이퍼를 관광제를 도핑한 다음에 집어넣은 후에 익스포즈를 해주면 여기서 UV 광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웨이퍼를 가져가서 어떤 현상액에다 넣어주면 패턴이 형성되는 게 리소그래피의 전반적인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리소그래피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본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리소그래피 공정이 어떠한 단계들로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리소그래피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면 제가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뭔지 잘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리소그래피 공정이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재료들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예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웨이퍼 위에 만들고 싶은 패턴을 담고 있는 어떤 유리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기판을 보면 여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이 뭐 예를 들어서 크롬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고 여기 바깥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투명한 유리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실리콘 기판에 SiO2를 증착하고 실제로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패턴을 전사하고 식각 공정을 통해서 이 SiO2를 깎아냄으로써 요 위에서 본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전사되는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클린 웨이퍼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거는 클리닝 공정입니다. 이 클리닝 공정은 거의 매 공정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표면에 먼지라든지 파티클 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뭐 황산이나 가산화수소를 이용한 용액에 담근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리콘 웨이퍼를 클리닝 공정을 해주고요. 용액에 담가서 표면에 있는 파티클이나 컨티미네이션 등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지금 여기에 지금 SiO2, 뭐 Si3, M4,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SiO2가 증착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를 하시고 SiO2를 증착을 합니다. 이때 뭐 증착 방법이 뭔지는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SiO2를 증착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무슨 공정을 하냐? 보면 포토레지스트, 한국말로는 강강제라고 하는 건데 특정 빛을 받았을 때 결합이 약해지거나 또는 빛을 받았을 때 결합이 강해지는 어떤 폴리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끈적끈적한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리콘 기판에 SiO2가 올라간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를 코팅을 해주죠. 자, 이때 코팅을 어떻게 하냐?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까만색으로 밑에 보이는 게 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척 위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즉 실리콘 위에 SiO2가 올라간 웨이퍼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진공을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 웨이퍼가 이 척에 밀착되어 있겠죠.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를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이건 거의 용액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후에 이 웨이퍼를 특정 속도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여기에 있는 용액이 옆으로 쫙 퍼지면서 이렇게 평탄한 방막 코팅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때 포토레지스트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여기 회전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가 균일하게 도핑이 됐다. 그 다음 하는 공정은 드라잉입니다. 말려주는데 실제로는 그냥 말려주지 않고 히팅을 해줍니다. 히터 같은 데 올려줘서 솔벤트, 용액을 증발시켜서 포토레지스트가 조금 딱딱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포토레지스트 위에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를 올릴 경우에 사용하는 걸 여기에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공정에서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강강제 코팅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프트 베이크까지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끼워줍니다. 장비에 마스크를 끼워주고 밑에 기판을 이렇게 위치시키죠. 그 후에 우리가 패턴을 어떤 위치에 쏘고 싶은 곳이 있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 맞게 이 기판 자체를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패턴을 하고 싶은 위치에 맞춰주는 거죠. 좌우 그리고 위아래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완벽하게 얼라인이 됐다. 그 후에는 라이트, 즉 빛을 쏴줍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보통 UV 빛을 쏴주는 거죠. 이렇게 UV 빛을 쏴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크롬으로 우리가 패턴하고 싶은 형상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빛이 투과가 되지 않고 반사돼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뚫려있는 부분에 빛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포토레지스트, 즉 강강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포토레지스트를 얘기하자면 빛을 맞게 되면 그 부분에 폴리머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빛을 맞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요. 자, 그 후에 지금 여기까지 했죠. 익스포즈까지 했고 디벨롭 포토레지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현상액에다가 지금 이렇게 빛까지 쏘아준 웨이퍼를 담굽니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를 녹이는 이 현상액에 웨이퍼를 담가주면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지금 약해진 포토레지스트 부분이 빨리 먼저 녹아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드 베이크를 해주죠. 한 번 더 뜨거운 척위에 올려서 베이크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이제 뒤에 식각이라는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식각 공정을 통해서 SiO2를 이렇게 날려준다. 된 거죠. 물론 이 포토레지스트도 이 공정을 할 때 깎입니다. 깎여서 이게 두께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SiO2를 잘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SiO2 부분이 식각돼서 날아가고 기판 자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 후에 다시 클리닝을 해줍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지우기 위해서 어떤 용액 공정을 진행을 해서 포토레지스트 날리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패턴을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전사한 후에 식각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리콘 기판 위에 지금 SiO2 물질이 이렇게 우리가 탑뷰로 봤을 때 이 패턴들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전체적인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제가 유튜브 링크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마스크 얼라이너를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